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근데 이게 아까 테크윙도 그렇고 뭐 기본적으로 기본적이라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고 한 3배, 5배, 7배 막 이렇게 오르는 주식들이잖아요. 최근 한 1, 2년 사이에. 그렇죠. 주변에 보면 진짜 그렇게 3배, 5배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그게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근데 그거는 정말 예측해서라기보다는 좀 얻어 걸리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테크윙을 뭐 3배 넘게 수익이 났죠. 그래요? 예. 이게 르네상스 얘기였습니까? 네,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저희도 좀 가지고 있었고요. 얻어 걸린 거예요? 얻어 걸린 거죠. 예. 왜냐면은 사실 하이닉스 보고 투자를 했지만 이게 마이크론이 들어오고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올 것까지 기대하기는 뭐 그 1년 전부터 그거를 생각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팔로우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으니 주가가 올라도 추가로 갈 만한 여력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계속해서 들고 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많이 올랐지만 계속 체크업을 하면서 아직은 팔 때가 아니구나. 아직은 팔 때가 아니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간다라는 거죠. 사실 그게 제일 어렵죠. 가격만 놓고 보시는 분들은 이제 한 수익률 100% 나면 만족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목표 주가가 얼마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예전에 비해서는 목표 주가를 그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하거나 타이트하게 보고 있진 않아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테스트 장비 보급이 한 20% 정도 검사할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40% 검사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목표 주가를 2배 더 올려야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20% 갈 줄 알았는데 10%로 간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목표 주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업황의 변화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좀 달리 잡아야 되는데 그게 미래 일이다 보니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고 그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이제 팔로우업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바꿔 나가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게 리니어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시클리컬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선형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좀 굴곡을 타면서 굴곡이 있고 시클리컬,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사이클이 상향 사이클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도 뭐 굳이 다 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이익 실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상향 사이클에 있는 기업을 다 팔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그게 상향 사이클인지 아니면 모멘텀이 끝난 건지 알 수가 없어서 그게 어려운 측면인데.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검토를 하면서 판단을 내려야겠죠. 그 판단을 내리는데 아주 좋은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다지 IR 노트 아닙니까? 이 기업이 본인들의 산업과 업황, 기업의 내용을 또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또 우리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노다지 IR 노트, 이게 이렇게 좋다라는 걸 제가 직접 얘기해야만 알 수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업들을 보다 보면은 그 뉘앙스의 변화가 있어요. 기업들이 보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예상했는데 1,500억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뉘앙스가 되게 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80의 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달에 전화하니까 이제 90의 강도로 얘기하네. 이런 이제 미세한 변화를 느껴지죠. 조금 캐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노다지 IR 노트 보면서도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저희가 최소한 4개 이상씩의 뭐 컨콜이나 탐방내 이런 거 올려드리거든요. 너무 많다. 여기저기 기업들 저거 내가 다 살 수도 없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게 나중에 쌓이고 쌓인다. 그렇죠. 그러면 이 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시고 경쟁사 내용도 보시고 같은 산업구간에 있는 고객사의 내용도 보시고 이러면 좀 도움이 되실 거다. 이 말씀을 드리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퍼즐 조각을 맞추는 부분도 거잖아요.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업종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이제 회사가 이제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조금 더 이제 미래 예측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맞추게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확률을 높여나가는. 네, 그렇죠. 계속해서 내가 잘 모르는 업종이나 모르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지켜보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한 사이클 두 사이클 겪다 보면은 아 이런 업종 내지는 이런 기업은 이런 사이클을 겪게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맞추게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 맞추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니까 네. 그걸 계속해서 복리로 쌓아가야죠. 네. 그리고 이제 딱 처음 듣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힌트를 줘도 못 알아듣는 경우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아는 만큼 들립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항상 우리 이건규 대표님이 강조해 주시는 게 정보 우위에 서려고 하지 말고 지식 우위에 네. 서려고 하라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들리고 그 네. 위에 또 지식이 쌓인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 반도체 얘기 조금 더 이어갈게요. 네. HBM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을 더 갖고 계시는 걸로 좀 풀이가 되고요. 네. 근데 HBM도 좋아지고 네. 레거시 D램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D램도 지금 업황이 좀 개선되고 있다. 네. 나아가서 그동안 좀 가장 부진했던 낸드 쪽도 이제는 더 개선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그쪽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확실히 기대감은 있고요. 다만 지금 재고 수준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서 이제 가동률을 지금 높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분기에는 가격이 조금 상승폭이 둔화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기는 해요. 어떤 상승폭이? 그러니까 가격이요? D램의 이제 현물 가격 상승률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조금 골칫거리였던 낸드가 드디어 살아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좀 특이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기존에 이제 AI 서버 관련된 투자만 이제 확대가 됐었는데, 이제 기존 뭐 레거시 D램이나 기존의 이제 일반 서버에도 투자 수요가 다시 살아날 만한 기미가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 다만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회복 징후는 아직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아하. 네. 그렇죠. 스마트폰 쪽으로는 그렇고, 근데 최근에 그 낸드 쪽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것도 그것도 결국 서버 쪽이더라고요. 네, 서버 쪽이죠. 네. 그러면 약간 이거는 좀 어느 쪽으로 국한을 해서 좀 봐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근데 이제 그게 뭐 꼭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뭐 서버가 됐던 뭐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됐던 이제 수요가 살아난다는 게 중요하고,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대를 해볼 만한 점은 뭐 어찌됐든 뭐 AI가 스마트폰에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제 스마트폰을 바꿔야 되는 이제 욕구가 점점 커질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는 아직까지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올해는 뭐 SSD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서버 관련된 투자가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SSD가 이제 서버양으로 늘어나는데, 뭐 내년 됐을 때는 이제 스마트폰 교체 주기라든지 뭐 스마트폰에 AI가 많이 접목이 되면서 이제 교체 욕구를 늘린다든지 하면은 뭐 기존에 이제 스마트용 D램이라든지 SSD라든지 이런 쪽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내년에 기대할 만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HBM이라는 기존에 좀 나아지고 있는 네, 당장은 서버이긴 기술 하지만 그 위에다가 네. 하나씩 더 얹어지는 네. 주가 측면에서도 그러면은 조금 더 호재성으로 네, 아직 뭐 올라갈 수 그게 있는. 지금 좋으면은 뭐 업황이 슈퍼 업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지만 오히려 내년의 먹거리가 아직 하나 남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이런 느낌. 그렇죠. 근데 아까 그 해주셨던 말씀 중에 좀 읽어보면은 밸류체인 중에서도 삼성전자 밸류체인보다는 하이닉스 밸류체인 쪽이 조금 더 네. 아직은 더 나아 좋아 보인다. 보인다. 예, 나아 네. 보인다 말씀해 네. 주셨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도 하이닉스가 난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제 하이닉스에 비해서 덜 올랐고, 그리고 HBM에 신규로 들어간다라는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HBM의 이 기여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뭐 하이닉스가 훨씬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의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애널리스트들이 이 추정치를 이제 상향 조정하고 있지만 네. 이 상향 조정하는 폭이라든지 그게 네. 또 주가에 반영되는 게 여전히 하이닉스가 좀 더 네. 높다고 전체 보시면 돼요. 이익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하이닉스가 음. 훨씬 높고요. 음흠. 그리고 마진도 더 높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거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익 폭보다 넘어가는 폭이 하이닉스가 더 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약간 이건 이제 그 사서 걱정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밴드로 진입을 한다면 네. 약간 이제 HBM 쪽에서도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네. 그럼 하이닉스도 좀 마진폭이 줄어들 수도 있고 네. 물량도 빼앗길 수 있고 약간 이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사서 걱정인데.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네네. 그게 제가 하반기 시장을 바라보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괜찮은데 네. 그러한 부분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장사는 이미 지금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로 충분히 올해 말까지 가져가도 되는 포트폴리오예요. 근데 내년을 생각했을 때는 뭔가 다른 변화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 포트폴리오에 분명히 감안되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최소한 그러니까 당장은 하반기로 아닌데, 준비한다면 네,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포트폴리오를 올해 이제 뭐 3분기가 됐든 4분기가 됐든 내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정비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가장 많이 고려돼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게 각 사에서 아직 뭐 가격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뭐 대놓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이른 시점이니까 네. 아직은 가늠하기도 좀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바꿀 필요는 없고요. 이제 올해 하반기 때는 조금 고민해 볼 만한 시기가 점점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또 이게 시장은 또 엄청나게 또 선반영을 또 할 수 있어가지고 네. 요즘 또 이제 MZ 세대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선반영이 더 빨라졌대요. 너무 빨라도 안 되고요. 예, 늦어도 안 되고 그 적정한 시점을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데요, 진짜. 네. 근데 아직은 아니다. 그래요. 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정비한다라면 이게 가장 큰 그러니까 고민거리다. 하반기에 내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조정한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되면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격월 이건규가 이렇게 중요한 네. 겁니다, 여러분. 네. 2달에 한 번씩 꼭 하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이건규 대표님하고 오늘 요거 방송 미리 준비하는데 계속 이건규 대표님이 IT 쪽 외에는 별로 할 말이 없다고 네. 계속. 아니, 올해만 봤을 때는 네. IT가 워낙 그 상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IT 말고는 할 말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포트폴리오의 거의 한 80% 가량이 IT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IT라 함은 네.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뭐 이렇게 송배전이나 이런 것도 그거는 제외. 그건 인프라니까. 네. 송배전 인프라니까. 네. 그러면 그 IT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반도체예요, 그냥? 반도체 장비 소재죠. 네. 반도체 소부장까지. 네.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나오셨을 때 제가 이제 네. 계속 2달마다 한 번씩 이제 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화장품, 뭐 반도체 당연하고 네. 방산까지도 굉장히 좀 투자 아이디어가 유효하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변함이 없나요? 변화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별로 할 말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네. 사실 작년 말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IT, 화장품, 방산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고 네. 거기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내년까지도 좋다라고 봤던 업종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에서의 화장품 소비가 약간은 조금 둔화될 만한 어떤 여지는 좀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미국 쪽에서의 화장품 소비가요. 네. 근데 그 화장품 소비 내에 한국 화장품의 마켓시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면은 전혀 변화 사항은 없어요. 다만 시장 자체는 약간 둔화될 가능성은 존재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계속 팔로우업 해봐야겠죠. 아하. 네.
그러면 여전히 화장품 쪽은 긍정적이지만 네. 약간 저 멀리 전방에 뭐가 좀 이제 예, 구름이 좀 올 수도 약간의, 있어서 예, 변화 레이더를 사항은, 계속 돌리고 예, 있어야 되겠네요. 예, 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약간의 징후는 좀 보이긴 한다. 네. 그러니까 현재는 맑음. 네. 근데 지금 저 근데 이제 먼 국내 데서 업체들은 맑음. 네, 어. 왜냐하면 이제 미국 시장 내 마켓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 업체들은 그런 체감을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여전히 네. 막 화려한 네, 이걸로 느끼고 여전히 있고. 호황인 상태죠. 좋습니다. 이것도 화장품도 이제 물론 브랜드냐 OEM이냐에 따라서 네.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때 말씀해 주신 브랜드는 것처럼 아예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형 네, 브랜드는 네, 아니고 네. 어떤 해봐야 좀 소형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그 ODM, 인디 ODM 제조 회사들, ODM, 화장품 ODM 음. 제조 회사들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럼 화장품은 일단은 큰 틀에서는 아이디어는 달라진 거는 없는 여전히 거고 유효하다. 다만 ODM 위주로. 뭐 약간의 기분이 썩 좋지 않은 부분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다. 왜냐면 화장품도 뭐 OEM, ODM사 있고 인디 브랜드다 있고 네, 이게 또 네. 미국 쪽으로 나가는 회사들 있고 또 네, 일본 쪽으로 잘 나가는 중국 회사 있고 이렇게 뭐 또 다 달라가지고 네. 요건 이제 업체별로 예. 조금 뭐 색조냐 기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레이더를 이제 돌리셔야 네. 된다라는 거고. 근데 그 중에서 유독 잘하는 회사가 또 있기는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주가가 제일 좋고요. 많이 올랐죠. 네. 아 그러니까 그 차트만 보면 어유 못 올라탈 것 같은 네. 달리는 말이 아니라 날아가는 새 네. 그렇지 않나요? 근데 뭐 아까도 잠깐 IT 얘기했지만 예. 업황이 살아있고 아.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그냥 업황을 따라가는 게 기본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서 네. 투자 아이디어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네. 근데 그래서 대신에 뭐 밸류에이션을 예전보다는 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하면 팔아요.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부여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부여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12배가 적당한지 24배가 적당한지가 되게 찾기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떤 24배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시장의 기대치보다 넘어서는 업황 내지는 실적을 보인다고 하면은 주가는 뭐 사실 24배가 됐든 50배가 됐든 더 오르는 경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섣불리 그거를 내가 비싸서 팔 거야라고 섣불리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나만의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시장이 보는 밸류에이션을 네. 봐야 된다. 네. 사실 이건규 대표님이 또 항상 그 유연한 가치 투자 그래서 강조해 이제 주시니까요. 가치 투자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업황이 살아있고 실적이 엄청 좋아요. 근데 비싸 보여. PL이 50배야. 그래서 먼저 뛰어내리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숏을 치고 싶은 공매도를 하고 싶은 유혹에 이제 공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100이면 90은 다 망하는 것 같아요. 다 성공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시장 흐름에 역행하지 마라. 약간 이런. 만약에 예. 뭐 6배라고 하더라도 예. 업황이 꺾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공매도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네. 예. 근데 뭐 시장의 기대치를 어느 정도 충족이 가능하거나 능가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그런 주식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비싸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공매도 잘못했다가 이제 비싸 보이면 나락가니까. 그냥 내 주식을 팔면 되지 예. 공매도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